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국민의힘당의 당대표가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짐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짐작, 즉 저희 이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무슨 허튼 소리냐고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비웃거나 또는 화를 내실 분들도 계시리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짐작하고 또 감히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 하지 않고 그냥 아주 100% 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역시 제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후보가 8명이죠. 제가 알기로 이제 당대표 출마한다고 가장 일찍 선포했던 사람은 아마 조경태가 아닌 듯 싶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이분이 벌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이전부터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말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기수로 보면 이분이 나이는 이제 겨우 50대 초반인데 벌써 이제 5선 국회의원이더군요. 그리고 이제 5선이면 말 그대로 중진이잖아요. 후보들 가운데 이제 가장 연세가 있으시고 또 덕도 있어 보이시는 홍문표 의원도 사실은 조경태에 비하면 한 기수가 낮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4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로 나온다고 조금 말이 나왔지만 가장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후보는 다름 아닌 유승민이 꼬봉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김종인이 꼬봉으로 탈바꿈이 된 김웅 후보. 이 꼬봉이라는 소리가 본인에게는 좀 듣기가 싫고 화도 나고 하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세간에 그렇게 알려졌고 또 모두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걸 벗어던지려면 본인이 뭔가 특단의 조치로 이제 노력해서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고작 보여줬다는 것이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바로 김종인부터 찾아갔고 또 김종인으로부터 이제 받아는 훈수가 누구의 꼬봉이 되지 말라는 소리였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의 말이 사족이죠. 김웅은 당대표가 되면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이제 다시 김종인을 모셔온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김웅이 당대표가 되면 바로 이 국민의힘당은 다시 김종인이 옛 버전으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누구라도 모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종인이 옛 버전 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극기 보수파 세력들과 아주 철저하게 손절한 것. 이를테면 아주 태극기 보수파들에 대하여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 멀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당내에서 누구라도 이들과 연계를 갖춘다거나 또는 이 사람들의 행사 같은데 일단 얼굴이라도 이제 한번 내비쳤다면 바로 아웃당하게 되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횡포죠.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면서도 그 독재가 바로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들이, 그러니까 이 김종인의 옛 버전 하에서는 국민의힘당 지도부가 아무 죄도 없는 태극기 보수파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이 태도야말로 독재 전체주의를 넘어서 이건 아주 건달 양아치들 내부의 태도, 형포가 어찌 그래서 잘못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라도 김종인의 가장 대표적인 옛 버전이 하나는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반대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일단 통합이니 합당이니 이런 소리만 나오면 김종인은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냥 안철수 너 혼자 개인적으로 입당하겠으면 해라. 그럼 받아주마. 그냥 받아주는 것만도 우리가 홍준표를 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안중에는 김종인이 옛 버전, 이 김종인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이를테면 김병민, 김문식, 성일종, 이러한 비대위 계통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유승민의 계파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웅, 이순석, 하태경, 지상욱 이런 부류들이잖아요. 이들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이기게 되자 바로 머리가 뜨거워 올라서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중도가 별것 아니구나. 안철수가 아니라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2030의 젊은 표들을 다 가져올 수 있듯이 중도 또한 이제 자기들한테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착각이라도 굉장한 이런 착각의 배후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김종인이 있죠. 김웅,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이번 초선들의 반란은 한마디로 그 배후에는 유승민과 김종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분 모두 중도는 안철수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을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철수와 통합이란 그 자체가 김종인이 옛 버전 속에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다시 어쩌다가 신의 실수로 또는 일시적인 마귀 승리에 의해서 김종인의 새로운 버전이 열리게 된다면 말입니다. 100% 가능하는데 안철수로 대변되는 보수파 이 전체를 아우르는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은 정말 100% 200%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보셨겠지만 좌파 언론들의 그 모종의 작간 또는 그 여론몰이에 의해서 당대표 그 지지율이 현재 나경원, 조혜원까지도 모조리 제치고 제1위로 치닫고 있는 바로 이준석이 언론에 나와서 이제 무슨 망발을 떠버리고 있나 한번 봅시다.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라는 속값은 후하게 쳐들겠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모집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그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건 그냥 이준석이 입을 빌린 김종인이 메시지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무슨 놈의 통합합당 같은 소리냐. 안철수가 개인으로 입당하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주마. 이런 소리가 아니고 뭡니까? 때문에 보시다시피 김종인의 물밑 획체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 김웅 이들의 그 반란은 대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국민의힘 당내의 그 헤게모니 쟁탈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보수우파가 대선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서일까요? 이 유승민의 개파, 즉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 배신자 핵심 멤버 10여 명, 10여 명에서 20명 사이인가요? 그냥 20명쯤 그 미만으로 하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잡아넣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사실상 모종의 맥을 같이 하는, 한마디로 함께 도적배에 같이 올랐던 적이 있는 그냥 그들과는 거의 같은 무리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들, 즉 탄핵 찬성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더러운 수단이나 방법도 다 가리지 않고 그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좌파들의 한 힘을 실어주었듯이 이번에야말로 좌파들이 이제 언론을 동원하여 그 여론몰이를 하는 방법으로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데 대하여 응당하게 받을 그런 보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이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까지 집어넣는데 함께했던 그 좌파 언론과 탄핵 찬성파들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호해호조하는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 즉 김종인, 유승민 무리들에 의한 당권 쟁탈전은 다가오고 있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수우파들의 그 절체절명의 사명감과는 1%의 연관성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을 독식하고 그래서 더 크게 개파를 키워 한 지역의 왕초무리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윤석열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자들이 이제 말끝마다 자기들이 윤석열을 모셔올 것이라느니 또 윤석열이 6월 이후 7월 어느 때쯤에는 입당하게 될 것이라느니 이러한 헛소리를 쳐대고 있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 이리떼 같은 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속심,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 윤석열인들 그리고 윤석열 주변의 참모들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말끝마다 윤석열 빨리 우리 당으로 들어가서 공정 경쟁하자 이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코끼리나 물소같이 큰 거물을 이제 자기들의 울타리로 유혹해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국민의힘 당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어야 돈도 해결이 되고 또 상대방이 공격도 자기들이 대신 방해해주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코끼리나 물소가 사자와 상대를 할 때 어디 정면에서 달리던 적이 더 무서운가요? 바로 배후에서 자기 편이 거시기부터 물어뜯는 그 사악한 하이에나 떼들이 훨씬 더 무섭잖아요. 그런 하이에나 떼들이 그 리카온 같은 아프리카의 들개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일단 윤석열부터 잡아먹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윤석열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동안 윤석열에게로 쏟아졌던 국민들의 지지율을 자기들이 훔쳐가지고는 상대방, 즉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권과 한판 싸움을 벌여보든지 아니면 그냥 이들 좌파 정권에게 자기들과는 한때 같은 도적배에 올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적이 있는 말하자면 자기들의 우군에게다가 채차 정권을 가져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다 바치고 받게 될 보상, 즉 그 대가를 이들은 지금 벌써 좌파 언론으로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창 이준석을 띄워주고 있는 이 여론몰이로서 톡톡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와 같은 속심들을 미처 간파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그 좌파 언론들의 굉장하게 계획적인 그 여론몰이에 함께 편승하고 있는 몇몇 보수파 유튜버들, 정말 바보같이 멍청한, 아마 본인들은 스스로 굉장하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줄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몇 분들 이름을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시원과 원희룡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김종인, 유승민으로 대변되는 이자들의 당권 쟁탈전을 아름다운 반란으로 미화해주고 있는 오시원의 속심은 곧 1년 뒤에 다시 있게 될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냥 당내 경선 자체를 없애달라는, 그래서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밖에 들리지가 않군요.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자신은 유승민 정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나 김웅이나 하태경이나 이러한 그 하이에나 떼들이 달려들어서 윤석열이라는 이 물소를 쓰러뜨려 놓고 나면 원희룡도 유승민과 함께 이 고기 덩어리에 주둥이를 아주 쉽게 내밀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아직까지는 그 국민의힘 당내 안에 있는 이 소위 대권 주자들이라는 후보들, 비록 그 지지율이 지금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윤석열이 들어오고 안철수가 들어오고 김동연이 들어온들 이들의 지지율이 과연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용감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며 또 덕도 없습니다. 즉 전혀 후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용감, 지혜, 그리고 덕까지 합쳐서 그걸 지덕체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전인교육의 슬로건이 바로 이 지덕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지덕체가 합일되어 있는 사람을 중국의 그 손자편법에서는 중국어로 즈런용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는 지혜로움이고 이는 인의로움, 즉 후덕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인용의 용자는 바로 그 용기의 용자입니다. 훌륭한 인간이라고 하면 지혜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용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말인데 일단 대선은 잠깐 뒤로 하고 당장 눈앞에, 즉 화폐까지 다가온 이 한국의 정통 보수 우파를 대변하고 있는 제1의 야당, 이 국민의힘당 대표 경선에서 과연 어느 사람이, 즉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당대표로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슨 2030의 반란이라느니, 또는 그 수구와 신진 세력의 대결이라느니, 또는 보수파의 집단 지성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선택하게 될 것이라느니, 이러한 공학적인 계산보다는 가능하면 후보 개개인들이 인간성에 대한 그 분평에 의해서 어느 한 후보를 당대표로 선택해 줄 것을 바라며, 또 저는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누가 당대표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제가 얻어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준석에 대해서 그가 누구의 개판이 꼬봉이냐 하는 이와 같은 품평은 다 배제하고, 다만 지덕체, 즉 지인용이라는 전인교육의 그 평가 기준으로 볼 때 그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아주 용감합니다. 이 점은 누구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험한 산길을 헤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거센 바람과 맞서는 그 날아오르는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에게는 가히 지인용 가운데서 용자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용장이지요. 거기다가 이제 또 굉장하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좌파 언론이 키워낸 보수파들 속의 최고의 논객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논쟁 과정에서의 그 찬란한 말빨과 되받아치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기술은 비록 그 말들 속의 그 내용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깊이나 또는 그 철학과 사상에 대한 그런 기대 같은 것은 한마디로 꽝이요 제로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건 이 친구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속은 보수파 국민들, 젊은 2030들의 수준이 그렇게 꽝이고 제로라는 판정밖에 안 되니까요. 때문에 이 이준석에게는 한마디로 용장이라고 붙여줄 수는 있어도 지장, 즉 지혜로운 장수로 봐줄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의 지혜는 아주 비교적 강교함에 가깝습니다. 그런 강교함은 유승민과 김종인에게서 배워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승민이나 김종인은 모두 자신들의 그 강교함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마태복음 속에 그 유명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당부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 이게 아마 그 마태복음 제10장 16절에 있을 겁니다. 제가 왜 항상 이 구절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느냐면, 여기 뱀처럼 지혜롭기라는 이 말이 항상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뱀이야말로 그 강교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뱀은 바로 사탄이요, 이 사탄이 꾀임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가 오람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원죄가 바로 그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착하기로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이제 박원순에게 속고 문재인에게도 속고 또 이번에는 오시훈에게까지도 그 서울시장을 가져다 바친 안철수를 볼 때면, 이 사람은 정말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비둘기처럼 온유한데 그 뱀처럼 강교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부족함이구나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철수를 이용하고 사기치했던 그 박원순이나 문재인은 어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뱀처럼 그 강교함이 있었으면 참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 뱀처럼의 강교함은 이미 어제날 박원순과 안철수로, 또 그리고 내일쯤에는 역시 문재인과 안철수로 판가름이 날 테지요.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인간은, 즉 정치인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그 이준석의 알바트로스 같이 도전하는 그 정신은 참으로 그 용맹한 장수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하나 지혜로움과는 거리가 먼 그 뱀과도 같은 강교함은 결국 그로 하여금 설사 당대표로 당선되게 만들었더라도 틀림없이 아주 빨리 그 나라로 일락천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알바트로스의 그 도전정신 인정합니다. 그로서 얻게 되는 그 피 끓는 젊음의 용장, 즉 용맹한 장수, 이것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그동안 쭉 보여왔던 그 뱀과도 같은 강교함, 거기다가 이제 온유함이라고는 꼴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어쩌면 그 엔진 속의 치륜이나 나사모처럼 기계적으로 착착 맞아만 떨어지는, 그래서 참으로 옳은 듯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옳지가 않는,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그런 말빨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준석은 결국 당대표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준석을 보수파의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당 당원들이 과연 그를 당대표로 선출할까요?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국민들이, 그 당원들이 바로 바보이고 멍청이고 싸가지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갑제나 전유옥 같은 엉터리 평론가들이, 이 좌파 언론들이 여론몰이에 편승해서 바로 함께 이 멍텅구리 짓을 해온 결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고로 용장은 지장을 못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손모가 장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용장은 지장을 당하지 못하며, 지장은 덕장을 당하지 못하며, 그리고 덕장은 복장을 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용장과 지장, 덕장까지는 그 손자병법 속의 말이고, 복장은 복이 있는 장수라는 이 말은 주로 중국에서 그 당나라 때 유행을 탔던 말입니다. 그 수나라 말기와 당나라 초기에 유명한 그 와강체 영웅들 가운데는 정요금이라고 부르는 정여진, 이런 장수가 있었는데 무술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항상 적군 속에서 가장 힘 장수와 부딪혀서는 정말 운 좋게도 항상 그 장수를 때려눕히고 사로잡기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그 유명한 중국어로 이제 빨로 싸추고 정여진, 이런 그 명언이 있습니다. 항상 중간에 푹 튀어나와서 이제 보물이다 또는 큰 공로를 이제 가로채간다는 그런 뜻에서 유래했는데, 이 정요금이 바로 이제 당나라를 세운 그 개국공신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다름 아닌 복장, 즉 복 있는 장수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다른 데로 튀었는가요? 다시 국민의당 그 당대표 경선으로 돌아가 지금 지지율이 가장 앞자리에 있는 이 이준석은 비록 노원구에서 3번이나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끝내 벼랑위로 날아오르는 그 알바트로스 같은 지금은 용맹한 장수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에게는 본인은 혹시 지혜로움으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그 유승민과 김종인에게서 배운 뱀과도 같은 그 강교스러움 외에 반드시 더 있어야 하는 그 안철수와 같은 비둘기의 온유스러움과 후덕함을 꼬물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용장은 될지언정 지장, 덕장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지장과 덕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지장은 조경태이고 덕장은 홍문표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김웅과 조경태는 같은 50대입니다. 나이차도 불과 2-3살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김웅을 젊은 초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미 5선인 조경태도 역시 5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김웅에게 비하면요, 조경태야말로 새파랗게 젊은 중진이라고 해야죠. 늙은 초선과 젊은 중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도리대로라면 젊음과 경륜을 모조리 겸비한 조경태야말로 가장 적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통 따라주지 않는 것은 그만큼이나 조경태에게는 이준석과 같은 그 알바트로스의 역경 속에서도 계속 날개를 퍼덕거리며 태산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보이지 않고 있는가 하면, 또 홍문표같이 70대의 그 중후함, 후덕스러움이 모자란 것 또한 한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김은혜, 윤영표 이 두 사람을 또 봅시다. 이들이 정치판에서 보여준 모습 속에서 이준석과 같이 도전하는 그 용기, 또 조경태같이 새파랗게 젊은 50대 나이에도 5선까지 이제 치고 올라갔던 그런 지혜는 아무래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두 사람은 바로 나경원과 주호영 이 둘입니다. 먼저 나경원. 이 나경원은 100% 용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부파를 대표하는 이 국민의힘 당에서 나경원은 그 사상과 철학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앞장에서 이제 좌파 정권과 싸워왔던, 한마디로 이제 이 진보 쪽의
추미애가 있다면, 아니 추미애도 뛰어넘어 차라리 한명숙이 있다면 보수 쪽에는 나경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지명도나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전투력, 이런 면에서는 가히 한명숙과도 필적할 만한 그런 여성 정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니까 정말 좌파 정권과 언론이 그동안 가장 무서운 존재로 항상 집중 타깃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얼마나 가진 음해와 모략에 시달려 왔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모략들을 다 짚으셔버렸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나경원이야말로 용기와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잘 갖춘 장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경원은 한편으로 이제 장애인 딸을 두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동안 판사로만 쭉 알려져 왔는데 정작 이제 TV를 통해서 이분들의 그 자식을 키우는 평범한 모습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 그 남편도 그렇게나 내성적이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많은 그런 분이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좋은 학력에, 너무 뛰어난 외모에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귀족적인 이미지로만 보여왔던 나경원에게 처럼 구덕스러운 그 인의로움, 즉 용기와 지혜뿐만 아니라 덕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참으로 지덕체란 이 전인교육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당대표가 아니라 아주 대권으로 직행해도 추미애 정도는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런데 왜 나경원은 그렇게나 운이 없게도 서울시장까지도 다 오세훈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운은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며,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며,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명언이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이쯤 하면 결국 그 복장이 누구인지는 짐작이 되시는가요? 현재로서는 저는 그 복장이, 그 운이 따라주고 복이 있는 장수가 주호영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만약 제가 용장으로 분류했던 이중석이 당대표가 되면 가장 이로운 것은 유승민이고 가장 즐거운 것은 김종인이겠지만, 어떤 후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윤석열의 입당, 홍준표의 복당, 그리고 안철수의 합당 다 날아갑니다. 안철수가 그렇게 주창해왔던 보수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은 이제 꿈속의 잠꼬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수파 국민들이 이준석보다는 나경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와의 통합은 4.7 보궐선거 당시 약속대로 순탄하게 진척이 될 것이고, 홍준표의 복당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윤석열은 여전히 이 국민의힘당과 합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홍준표와 안철수와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대혼전이 진행될 것이고, 결과는 안철수가 국민의힘당의 최종 후보로 낙점되어 과거 안철수 그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제3지대, 이제는 이 3지대의 주인이 된 윤석열과 붙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100%.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대신, 그러니까 이제 용장 이준석과 지덕체를 모두 갖춘 나경원 대신 복장 주호영이 당대표가 되어 대선을 지휘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주호영은 일단 먼저 안철수와 당대당 통합, 즉 1대1, 지분 50대 50의 통합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50대 50이 되든 아니면 차라리 안철수에게 70까지 주고 자기들은 30만 갖는 그런 통합일지라도 주호영은 해낼 것입니다. 결국 50대 50이 되든 70대 50이 되든 일단 통합만 해내고 나면 안철수로 대변되는 중도 세력 모두를 다 국민의힘당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리, 즉 작은 이익 또는 소인배들의 그 이익계산법으로 보자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겠지만, 세상을 가름하는 큰 이익 균형으로 볼 때는 얻어온 것이 오히려 엄청나게 큰 것으로서 이것은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아주 밥을 만드는 가마나 또는 부엌을 구축하는 그런 큰 이익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용기나 지혜나 덕만 가지고 된 일이 아니라 복이 있는, 즉 복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복장이라는 것은 바로 용기와 지혜와 덕을 다 갖춘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국민의힘당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서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기회에,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그리고 나경원도 아닌 주호영으로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은 꼭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첫째는 용기만 가지고 안 되며, 둘째는 뱀과 같은 그 강교함을 천사의 지혜로 착각해서도 안 되며, 셋째는 비둘기의 온유함만 가지고는 결코 뱀이 강교함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속에
오늘의 한국 정치판에서 한당하는 인물들, 즉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안철수, 홍준표 같은 모든 주자들이 반드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계명 내지 계율 같은 것이 들어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째는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되며, 둘째는 뱀과 같은 그 강교함을 천사의 지혜로 착각해서도 안 되며, 셋째는 비둘기의 온유함만 가지고는 결코 뱀의 강교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